오늘 세 가지 즐거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행복한 하루인데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반면 국힘은 20%로 장동혁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이것이라 봅니다. 비호감도는 절대 그 정당을 찍지 않겠다는 지표로 보면 되는데 중도층은 이미 다 등을 돌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거에서 대중들은 세 가지 이유로 찍습니다. 좋아해서 찍거나 필요해서 찍거나 상대가 싫어서 찍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건 상대가 싫어서 찍는 것으로 당선시키러 간다, 이런 에너지보다 누가 너무 싫어서 심판하러 간다, 혼내주러 간다, 떨어뜨리러 간다, 이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비호감도 조사는 이번 지방선거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확실한 시그널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이정현의 사태는 현 국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판도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거를 앞두고 공관위원장이 전격 사퇴하는 경우는 판이 안 좋은 경우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난파선에 탈출하려는 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지층입니다. 우리가 효능감만 느껴 투표장에만 나오면 이 선거 끝입니다. 관련해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저에게 꼭 들어보라고 의견을 물은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해당 부분 끝까지 봐주시고 논리적으로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걸 이렇게 대통령이 힘 빼고 흔드는 게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그 극소수 사람들이 흔드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왜 스피커들이 동조하냔 말이야. 왜 그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빌려주고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왜 그러냔 말이야. 왜 박수치고 동조하고. 뉴스공장에서 장인수 기자가 얘기한 거, 장인수 기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장인수 기자가 그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정부안 모여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 정부안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정부안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나가냐. 이재명이 검사들한테 지금 멱살 잡힌 거 아니야? 그래서 딜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튀어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약한 거냐면 완전히 개박살난 국민의힘이 이걸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동훈, 장동혁, 송원석 같은 말 합니다. 이걸로. 이재명 나 그럴 줄 알았어. 아침에 플랜카드 막 걸고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의힘이. 이걸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도 조작하고 증언도 조작하고. 그러니까 이거 공소 취소가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나 검찰에서 공소 취소하면 이거 탁 고리가 걸리게 돼 있어. 이재명하고 짰네 저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소 취소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돼버렸어. 이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사실이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처음 튀어나올 때도 말도 안 되는 게 다 얘기했잖아. 정성호 장관이 그래도 5선 중진 의원이고 구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거를 문자로 보내겠습니까? 여러 명에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장인수 기자가 취재원 보호 때문에 취재원은 못 밝힌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권력자, 그 측근을 밝혀라. 그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감사를 들어가도 뭘 하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만일 법무부 장관이라 하면 바로 대응하겠다는 거야. 법률적으로 고소고발하겠다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고소고발이 어려워요. 왜냐? 장윤수가 특정인을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고소고발합니까? 지금 막 니네 죄 없으면 고소고발해. 누구를 고소고발해 지금? 못합니다. 지금 장윤수가 특정인을 아무도 언급을 안 했는데 어떻게 고소고발을 해요? 조중동 기자한테 이걸 던지지.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 장윤수 기자 혼자 얘기하잖아요. 장윤수한테 던졌을 리 없다. 두 번째, 만일 검사가 장윤수한테 얘기했으면 지금 장윤수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검찰은 한 명도 못 믿겠다. 니네 다 옷 벗어라. 검찰을 폐체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나한테 말해준 사람 믿어요? 다 못 믿겠다면서 나한테 말해준 그 검사를 왜 믿어 그러면? 그래 이건 어떻게 봐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장윤수 기자로부터 출발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스스로 좀 털어줘야 된다. 김어준 씨야. 나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몇 번째잖아요 이게. KTV 건도 그렇고 국무총리 국무회의 안 했다. 그런 것도 그렇고 합당 문제도 그렇고 몇 번째 반복되잖아. 그럼 이거를 나 그냥 들었을 뿐인데? 라고 하기 어렵다는 거지. 지금 정부안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민주당 안을 검찰총장 명칭 빼고는 다 받아줬습니다. 대통령이 받아주라 그랬기 때문에 다 받아줬어요. 다 받아줬는데 왜 지금 이 난리 치느냐. 하나하나 합체급이야. 그 사람들이 난리 치는 이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 대통령이 다 들어주라 해서 다 들어줬습니다. 검찰총장 문구 하나 빼고. 난 이 검찰총장 이거에 왜 이렇게 목매다는지 모르겠어. 검찰총장이 뭐 어떻고 공소청장이 뭐 어때요.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해. 에? 근데 대통령이 그때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잖아요. 헌법에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89조 16호. 에? 헌법에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지금 한번 봐보세요. 이거 바꾸기만 해봐라. 바로 헌법소원 간다. 그럼 이거 쓸데없이 헌법소원을 갔어요. 그러면 각각 대리한다는 변호인들 나와가지고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바빠 죽겠는데 이걸로 또 몇 개월 끌어야 되잖아요. 이 사회적 낭비를 왜 합니까? 그러다가 만일 지면 어떡합니까? 지면 스크래치 아니에요 정부에?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빠꾸될 만큼? 그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주장하는 거. 이걸로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게, 검사들 전원 면직 후에 선별해서 재임용하라.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말 하고 있어요. 검사들 국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헌법에 신분이 보장되도록 규정돼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잘라가지고 다시 임명하라. 그러면 얘들 어떻게 합니까? 행정소송 바로 갑니다. 행정소송 바로 어떻게 돼? 제가 생각하는데요. 100%다 빠꾸 맞아요. 다 돌아옵니다. 그러면 언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조중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정부도 스크래치예요. 이 짓을 왜 하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민중은 개돼지다. 그 양반 파면했죠. 결국 행정소송에서 돌아왔어요. 복귀시켜줘라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공무원을 자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다 면직하고 책임지지도 못하는 것들이 마구잡이로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빠꾸 하면은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갑니까? 대통령한테 가잖아. 그래서 대통령 X에 그렇게 쓴 거 아닙니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속 시원하다고 다 잘라. 다 자르고 선별.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으로 파견 나가서 사실상 지휘할 수 있다.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고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인데 각각 파트가 다른데 파견 나가서 야, 그 내 말 들어 하면 말을 듣는다고요? 이 사람이 법무부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 날 진급시키거나 누락시키거나 할 수도 없는데 내가 얘 말을 왜 들어요? 요즘 MZ들은 직접 바로 이 상사 말도 안 듣는데 남의 부서에서 내 말을 왜 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이것도 상상의 기반, 추측의 기반에서 만드는 말이고, 또 어제 MBC에서 김용민이 말한 거. 영장 청구를 할 때 검사가 지휘한다. 영장 청구권은 검사한테만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면 현재 이재명 정부 가장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스피커는 이동영 작가가 맞고, 이거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제 채널명만 봐도 아시겠지만 저는 그의 오랜 광팬입니다. 그와 김어준 총수가 공격받을 때 늘 저는 실드를 쳤죠.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말하기 3요소, 저는 이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용 작가의 말은 옳은 말이고 꼭 필요한 말일 수 있습니다. 다만 친절한 말인가 라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더 지지층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이거는 대본에 없는 방송이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방송 대본을 짤 때 제가 회사 다닐 때 부장님한테 보고한다는 느낌으로 방송을 제작합니다. 그게 맞는 건지 아닌지를 떠나서 적어도 저는 실력이 부족해서 진정성 그리고 겸손하지 않으면 오래 방송을 할 수 없다고 마음먹고 수년 전부터 그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제 주 구독자 연령층이 40대 50대인데 이미 사회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첫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포장한다고 될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롱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동영 작가께서 조금만 더 우리 지지층에 친절한 말을 해주시고 다시 사랑받길 기원합니다. 저는 머지않아 끝날 채널이겠지만 이 작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만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